예, 현대가 개발한 이 아틀라스 로봇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경제 관련 소식들 여러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이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해서 이제 정말 완성형이 나온 겁니다. 아틀라스의 모습을 보셨는데, 와,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를 2018년 내후년부터 이제 본격 양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연간 한 3만 대 정도쯤을 생산할 거고, 그리고 이 아틀라스 한 대가 한 2억 정도쯤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은 지금 현대차가 공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 임금이 평균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한 생산직 근로자 2년치 연봉이면은 뭐 아틀라스 한 대 값은 충분히 뽑는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공장에다 이 아틀라스가 대거 배치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이러니까는 지금 현대차 노조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틀라스 단 한 대도 우리가 들여놓을 수 없어 하면서 완전 로봇과의 전면전을 선전하는 건데, 선언을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 진행이 될까요? 저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이 그린 그림인가? 네,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하. 근로자들의 편을 들어주자.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결국에는 딱 드러나는 거죠. 아하. 이게 뭐냐면 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 생산 라인에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예.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룹에다가만 저것도 이제 다른 공장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고,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기 위함이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박수를 쳐야 될 일이거든요. 엄청난 왜냐면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동안은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그다음에 피규어 AI라고 하는 또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거의 뭐 견줄 만큼의 어떠한 그 로봇이 이번 CES 2026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휴머노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렇게 완성도 높은 로봇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더 국가에서 더 밀어줘서 나중에 다른 나라에 수출을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 현대자동차에서 네, 그렇죠. 노조에서 일단 한국에 저걸 드릴 수 없다죠. 이게 18세기였나요?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은 증기기관이 생기고 나서 방직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봉 공장의 그 노동자들이 막 파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딱 그게 21세기에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사실 뭐 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밥그릇이 뺏기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게끔 만들어준 거는 현 정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 속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미래 산업에서 또 우리나라가 뒤처지면요 결국에 우리나라 국가의 성장은 뭘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우리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밀어준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렇죠. 몇 년 걸렸습니다.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왔는데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저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뭐 코스피 5천 갔다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올라가려면 저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부터 안 된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걸 네. 들어보면은 그 코스피 5천 가는데 사실 현대차도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대차 주가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주가가 한 20만 원, 24만 8천 원 뭐 이렇게 놀다가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60만 원 가까이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시총 지금 3위예요. 네. 시총 3위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 5천을 만드는데 물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지만 현대차도를 기여를 했는데 이런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도입해갖고 사업을 한다는데 아틀라스는 안 돼! 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참 노란봉투법이 정말 이상하게 다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 그죠? 저거는 저는 일단 현대차가 올라간 거는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로봇이 예. CES에서 딱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엄청 인기입니다. 네. 예. 이러니까 증권사에서도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차는 이 로보틱스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이런 발목을 잡히는 상황.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먹으려면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미국 공장에다가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사고가 안 나야 되고 그럼 많이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려야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권이 작용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밖을 뺏길까 봐. 아, 당연하죠. 근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딱 보호해 주니까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청업체들 다 막 파업하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고발해버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진짜 현대차 그룹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오진 않을까. 아, 주가가 꺾이기 전에 아예 그냥 한국을 포기해버린다.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진짜로 미국 가버리면 이제 어떡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달린 문제긴 하잖아요.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저거를 절충안을 좀 만들고 현대차 그룹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대도 안 된다 이거부터가. 네, 근데 그 판을 누가 짰냐? 노란봉투법이 짰다. 그건 누가 발의했냐?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무백스는 현대무백스가 오늘 거의 하한가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인가요? 왜 저렇게 되냐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조가 들고 일어나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왜냐면 현대무백스는 현대차 그룹이 아닙니다. 그 현정훈 회장의 현대 그룹의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그 현정훈 회장의 그 현대무백스인데 저 현대무백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지하철 스크린도어 아시죠?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50%가 모백스 거예요. 오, 나름 경쟁력이 있네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대무백스도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관련해서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그 현대차 지금 올라간 시점에 10,000원에서 4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것 때문에 노조 얘기 나오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럼 뭡니까? 그동안 와 스마트 팩토리 이러면서 주가 올랐는데 고점에서 따라간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한가 맞은 거예요. 상투 잡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결국에는 노조들이 일어나면서 하한가 나왔죠. 그럼 누구는 큰 손들은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누가 저기서 이득을 봤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아했다가 갑자기 저런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소속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한다 싶으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저 주가가 뭐 의도적으로 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 민주노총이랑 이런 데서 노조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주가가 저렇게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건 역행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런 것들을 이렇게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우상향 없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저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예. 그 중심에는 노란봉투국과 이재명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댓글창에 조희진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피는 5천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여기다가 현대차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코스피 5천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유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 5천 찍고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요. 코스피가 지난 1년 동안 1년 전에 2284포인트였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그런 셈이거든요. 네.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하고 뭐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좀 뭔가 풍요로워지고 아빠가 집에서 이제 오늘 나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좀 성과급도 좀 자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요. 주가는 2배가 올랐지만 경제 성장률은 1%가 안 됩니다. 0.97%가 올랐고요. 거기다 또 4분기는 특히나 마이너스 0.3%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정상이다. 네,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대형주들이 끌어올린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 코스피 2배 오른 거에 예. 5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 지금 50%가 끌어올린 거고. 네네. 그 나머지는 이제 누가 기여했냐? 현대차, 예. 뭐 조선, 한화그룹주들, 그다음 방산, 뭐 예. 원전 이런 데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자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올라가려면 경제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기업들에게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왜 쏠렸습니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 올라간 배경이 미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졌죠. 네, 미국이 AI 산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의를 다해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예를 들면 뭐 이 말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D램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SSD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버라던가 이러한 AI 산업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했고 미국은 그걸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예.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거의 50%. 그럼 나머지는 또 뭐냐? 뭐 방산 기업들, 우리나라 뭐 미국에 수출 안 하지만 예. 대부분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 많이 하고요. 조선은 수출 많이 하죠. 조선, 방산, 원전 다 달러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다 줬는데 아니 4분기는 마이너스 0.3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 예. 대부분 화학 아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 지금 이쪽에 나오는 그런 네, 사업들이 화학이라던가 예. 건설이 지금 완전 부동산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은 안 늘리고 지금 눌렀잖아요. 예, 그게 예. 지금 계속 여파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뭐 인프라 이런 것들, 화학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를 끌어올렸던 예.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었고, 물론 반도체도 기여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베이스가 되어 주었던 산업은 제조업 중에 화학, 섬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화학, 섬유 누가 지배했습니까? 중국이 지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화학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기업들이 다 중국이 다 점령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쪽에서 지금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냥 미국의 반도체 AI 이거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중국이 다 지배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며 네. 상법 개정안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하는 기업들은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국민들의 네. 뭐 아니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 주 52시간제 부당해고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산업재해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뭐 무슨 조그만 일 생기면은 기업에서 공시를 의무화하게 해놨어요. 네네. 아 물론 그게 당연히 뭐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왜 안 됐냐?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자꾸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잖아요. 저가 공세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 보면은 지금 뭐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요. 예. 중국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랑 하현대차랑 이런 주가들이 많이 올랐지만 예.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던가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런 사업들은요. 예. 주가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더 빠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밑바닥 산업부터 밑에서 받쳐주는 산업과 중간 산업군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정상이죠. 성장인데 우리나라는 이건 완전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뭐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해갖고 또 건설주들이 좀 주가 올라갔는데 예. 지금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오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또 문제잖아요. 원자재가 비싸니까. 그것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인 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들어오는데 비싸게 들어오고 만약에 파는 거는 그 마진이 없죠. 네,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 물량을 막든가. 아하. 그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산을 안 쓰고 우리나라 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아니면은 수입해온 거를 가지고 조금 더 뭐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 기업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올라오잖아요. 파업도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저게 파업을 진짜 뭐 어떤 진짜 막 진짜 심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서 지금 자기네들이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파업하잖아요. 예, 정치 파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파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게 더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길 생각만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오르는 겁니다. 예. 아유, 댓글창에서 소피아 장님께서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귀한 달러를 150달러를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달러 보내주시니까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야, 이게 참 아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그 달러를 150달러니까 환산하면 한 진짜 22만 원쯤 되겠네요. 아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희진 님도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이재명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국회 코스피 5천 특위라는 걸 또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오늘 만나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면서 자 이제부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3천 가시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코스닥 3천은 가능한가요? 저게 말이 좀 안 되는 게요. 예. 코스피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갔다 쳐보겠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은요. 지금 코스닥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코스닥은 약간 IT 계열이 많지 않나요? 2차 전지랑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돈 버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중에 돈 버는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 있죠. 근데 그들은 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요. 코스피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 중에 예. 돈 잘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돈 잘 번다라는 기준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처럼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거기에 지금 2차 전지주 중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 속에서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코스피도 5천 갔으니까 코스닥 3천 간다. 근데 저 밑에 있는 얘기가 관건입니다. 디지털 자산 활용 건의를 저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시켜가지고 코스닥을 3천 보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저 지금 뭐 토큰 증권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해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이겁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로 미국에서 흔히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가 USDT 테더가 있고요. 예, 테더가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기업이 하는 USD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처럼 만들자라는 겁니다. 아니 그 원화 종이 돈도 인기가 없는데 원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인기가 있을까요? 테더를 사고 말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저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정부에서 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나왔던 얘기예요. 뭐 그거를 통해서 뭐 NFT 해가지고 뭐 미술품들 뭐 경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망했잖아요. 예, 코인으로 통해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지금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한번 붐이 좀 일어나서 NFT 투자한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다 거품이고 해서 다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자는 거예요. 토큰 증권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들이 말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이 있습니다. 미술품을 경매를 올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NFT를 활용해 갖고 토큰 증권화 시켜 가지고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코인으로 경매를 해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뭐 미술품 저는 거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비싸죠? 예. 비쌉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쳐볼게요. 과연 거래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게 수수료를 가지고 사실 저 관련 기업들은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니 미술품이 지금도 거래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미술품 자체가 고가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우리가 뉴스 보면 돼요. 뭐 무슨 삼성전자 주식 많이 올랐다 그런 거는 매일매일 뉴스 나오죠. 떨어졌다 해도 매일매일 뉴스 나오죠. 근데 미술품이 거래가 됐다는 뉴스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별로 안 나와요. 그만큼 드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걸 CBDC라고 하거든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코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폐 대신에 지금 그걸 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거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코스닥을 3,000씩이나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들의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코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지금 가치가 안 좋으니까 저걸 가지고 물타기 가지고 저걸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걸 코스닥 3천 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나오는 것처럼 CBDC로 가는 초석 아니냐 이거인데 저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꾸 중국한테 개인정보 다 털리고 있는데 CBDC 만들어 갖고 뭐 우리 뭐 계좌까지 다 털릴 일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그림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게 딱 포커싱이었어요. 디지털 자산 활용 건의를 해가지고 코스닥 3천으로 가자인데 오늘 그래가지고 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그래갖고 올라간 거예요. 이재명 근데 오늘 사실 바이오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랑 저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갔고 민주당에서 말한 것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좀 올랐다. 근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이거는 저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한 나라에서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막 관여하는 정부도 이번이 최초예요. 거의 역대 정부 중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설마 민주당한테 미리 다 사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한마디 할 거야 그러진 않았겠죠? 지금 이춘석 그 사건 완전 쏙 들어간 거 아시죠?
아, 이춘석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춘석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허. 근데 저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랑 거기 보좌관들이랑 예. 공무원들이 저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기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그래갖고 이춘석 그 의원이 그때 네이버랑 거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두나무라고 그 네. 어피트 회사하고 어피트 맞죠? 어피트 네, 회사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 네이버가 네이버 합병해가지고 파이낸셜이랑 이제 예. 같이 합쳐지는 거를 미리 알고서는 네이버를 막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자료조거든요. 그렇죠. 저게 봐봐요. LG CNS랑 네이버가 저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춘석은 저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저 사람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네네. 근데 이춘석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이더라도 됐습니까? 아. 특검을 했습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뭐 경찰 수사는 진행 아니 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허. 특검하자고 이미 난리 났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저 사람은 분명한 범법을 저지른 거고요. 지금 주가 조작하다가 패가망신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의 주가 갖고 주식 갖고 이상한 짓 하면은 패가망신 시킨다고 지금 몇 그렇죠. 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재명의 측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 스마트 팩토리도 그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예. 오늘 하한가 갔죠. 저 그 노조 파업 얘기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걸로 벌었다면 이미 다 팔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어허. 정부가 자꾸 저렇게 개입을 하면 정부가 주가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작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에요. 예. 근데 정부가 지금 트럼프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트럼프랑 좀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네. 뭐 그거에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긴 그렇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비판할 건 해야죠 우리가. 네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에서 예. 시장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이춘석 같은 사람은 조사를 안 하고 음. 과연 저 사람이 한 명만 저럴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요거 바로 또 찾아주시네요. 네. 주가 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본인한테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주가 조작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또 부동산 관련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오늘 이재명이 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그런 조치가 계속 있었는데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불과 며칠 전에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 거는 안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수단을 너무 빨리 꺼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카드가 결국에는 없다. 지금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저거를 뭐 재개발하고 우리 서울에 재개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 뭐 북한산 깎아서 집 만들 것도 아니고요. 한강에다 뭐 한강을 메꿔 네, 가지고 한강을 왔으니까 메꿔가지고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 뭐 아니면 청와대 옆에 산을 뭐 깎아내가지고 거기다 집 지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없어요. 지금 이제 서울에 재개발할 데가 아니 네. 그러니까 깎아서 어디를 새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럼 재건축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또 우리 민주당 정부는 그런 한 분 한 분 의견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사시는 분들이 또 반대하면 그 사람들도 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해서 마치 다주택자가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서 왜 이해호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좀 청문회 진행하고 네.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권이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 그리고 저 다주택자 양도세 아니 다주택자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그 부동산 예. 대책 나올 때 장관 아들들 집 사주고 아니 김경 미리. 보세요, 김경. 예. 그렇게 미리 민주당 그 의원들이 지금 다주택자가 더 많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보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지방선거 끝나면은 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려고. 그럼 또 이제 몰래 자식들, 친척들, 뭐 가족들에게 뿌리겠죠. 그러니까 이혜원이 잘했던 네. 것처럼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미혼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뭐 불법 증여를 하든지 편법 네. 증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이 더 성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예.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찍어 누르니까 더 사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지금 이렇게 세금 가지고 또 누르면요. 그래. 우리는 사고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든 편법을 써 가지고 뭐 자녀든 어디든 뭐 누구한테라도 다 나눠 가지고 2주택자를 안 만들려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될 건데 과연 이 안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청년들 이제 신혼을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집이 정말 필요한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피해를 주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저걸 활용해서 그래 우리는 돈 있으니까 또 사자. 뭐 예를 들면은 3주택 있는 내고요. 사람들은 네. 세금 내고 이것도 다 또 세입자한테 전가돼요. 그렇죠. 그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나는 3주택인데 더 사자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예.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전세가 올리고 월세 올리고 해서 세금 그래 우리는 세 받아서 되겠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과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웃겨요. 이재명 대통령 나와가지고 대책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책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정부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개입을 하게 되면요. 예. 가격에 대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 환율에서도 봤잖아요. 정부가 환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주식시장에 개입하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예. 시장은 경제는요 시장 논리에 맡겨야지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고 누가 어떤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 시장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화살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 진짜 좀 누가 좀 이재명 좀 말려주십시오. 이재명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경제 문제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실정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꼴을 안 당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좀 알아두시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고 이재명이 그걸 교묘하게 좀 속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코스피 5천의 어떤 사탕발림 코스닥도 3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어떤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요. 지금 진짜 코스피가 이렇게 2배씩 뛰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또 현대차 노조가 지금 벌리겠다는 아틀라스 로봇과의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미래를 내다볼 만한 그런 해안 한번 그 탁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